안녕하세요. 경제라이다입니다. 매주 주말에 다음 주 전망과 전략, 그리고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 전망대 컨텐츠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 알려드리고 뉴스와 연관된 종목과 호재 여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매매 아이디어로 전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방산, 조선, 유틸리티 업종의 실적 상향이 가장 강했고 뒤이어 증권, 보험,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미디어, 그리고 생활소비재 등의 업종은 실적이 컨센을 대폭 하회했고 디스플레이, 통신 업종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과 방산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구조적 성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이 대폭 상향된 섹터는 신재생입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은 79억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과잉 공급 문제로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보조금까지 줄어들어 불황이 계속되던 신재생 섹터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 개선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CS윈드나 동국SNC 같은 풍력발전 기업들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CS윈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300억에 달했고 이는 시장 기대치의 2배가 넘는 성과입니다. 흐름만 본다면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와 구조 개선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신재생 섹터는 이 둘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로 대응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보톡스 기업들입니다. 메디톡스를 비롯해 휴젤, 대웅제약까지 보툴리눔 톡신 3총사가 모두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휴젤은 2분기 영업이익이 424억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대웅제약도 영업이익 496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50% 증가한 143억을 기록, 역대 2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톡스 기업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반드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섹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2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0% 증가한 260억입니다. 네노바메이트의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에 진입했고 미국 매출로도 전체 판관비 992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SK그룹은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하나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자금 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SK바이오팜이 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2015년에 출시한 잭시믹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64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4억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은 잭시믹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스포츠웨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환경을 신경 쓰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예로 최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러닝 동호회 가입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독점했던 시장에 잭시믹스 같은 기업들의 점유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간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조정 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뉴스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를 매집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화재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그리고 캐즘 등의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들이 이미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2, 3년간 산업이 침체로 인해 2차 전지 신규 진입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도전을 포기했고 기존의 영향력이 높았던 기업들만 살아남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라이다 역시 미국 대선이 해리스의 승리로 끝날 경우 2차 전지는 대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화장품 ODM 업체들 모두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으며 상반기 중국형 화장품 수출 역시 30%나 증가했습니다. 한국 ODM 기업은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라이다는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은 일절 두지 않고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관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올 하반기 세종 1공장을 증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연간 생산량은 4억 5천만 개에서 8억 9천만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화장품은 완성 제품보단 ODM 업체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스포츠웨어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마케팅, 그리고 자체 공구 등 다양한 소규모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대부분 한국콜마 등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뉴스입니다. 바이든의 사퇴 이후 해리스 의지 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박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때의 민주당 지지율보다 현재 해리스 의지 지율이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뒤심도 대단한데요. 현재 트럼프 48%, 해리스 46%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빅테크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화석연료 기업들이 좋아집니다. 해리스가 되면 신재생 기업들과 전기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공통적으로는 헬스케어, 제약 업종이 두 후보에게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 미용, 헬스케어, 제약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 유럽향 신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새로운 버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인간의 감시 감독이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점차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며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다음 대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 테마가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이러한 소식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하겠습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조정 시 비중을 늘려나가면 좋은 종목과 업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에 있던 몇몇 뉴스를 해석하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경제라이다는 매주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가져와 이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라이다는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경제라이다의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